이소크라테스 인문학연구소에서 제공을 하는 몽테뉴의 에세 해설 제1권 제6장 협상할 때가 위험하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세이의 맨 처음은 어쨌든으로 시작을 합니다. 뚜뚜푸아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 장이 앞장과 이어진다는 느낌을 강하게 전달을 합니다. 마치 중간에 말을 끊었다가 다시 잇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프랑스어에서 이제 뚜뚜푸아는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등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말인데 우리가 이런 말을 일반적으로 역접 혹은 뭐 대조 이렇게 이야기하는 접속사죠. 이것은 이제 새로운 말을 이어갈 때 사용을 합니다. 아베세 즉 5장의 끝에 이어서 몽테뉴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말을 기꺼이 믿는데 최근 미시당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상대를 믿었다가 자기들은 배반을 당했다라고 아우성친다는 사실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5장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지만 미시당은 그 페리고르 지방의 작은 도시죠. 몽테뉴 성에서 동북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차로 약간 빨리 가면 30분 정도 걸립니다. 아무리 자기 성 안에 집거하는 몽테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벌어진 전투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16세기 당시에 뮤시당은 그라몽 집안 사람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신교를 추구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카톨릭 진영의 앙주 공작, 훗날 이제 앙리 3세,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분이죠. 이 앙주 공작이 군대를 파견해서 이 성을 공격하게 하죠. 몽테뉴가 이제 우리 군대라 지칭한 것이 바로 이제 이들이 되겠습니다. 자, 미시당은 결국 협상을 가장한 계략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패배자들은 크게 반발한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마지막 도장을 찍은 후에도 조심해야 할 일이 많은 판에 협상 중에 배반을 한다고 해서 몽테뉴의 자조적인 평가는 이렇습니다. 몽테뉴의 이러한 평가를 봤을 때 몽테뉴가 생각을 할 때는 전쟁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삶에서 없을 수는 없지만 과거의 전쟁에 비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당시의 전쟁은 굉장히 서로 배반하고 신의를 배반하고 협상의 약속을 깨고 이런 것이 굉장히 다반사로 벌어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조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이제 이야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시대인 것을 어찌할 것인가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한편으로 단순히 전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승리에 들뜬 군대를 통제하는 일은 협상의 원칙을 중요시하는 지휘관들에게도 쉽지 않다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 중에 하나인 집정관 루시우스 아에밀리우스 레길루스라는 사람이 포카이아를 공격을 했을 때 벌어진 사건은 리비우스의 로마서 37권에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도시가 이제 함락이 되었을 때 지휘관들이 이제 만류를 하면서 병사들에게 약탈을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은 명령을 무시하고 약탈을 자행하죠. 그래서 탐욕이 군유를 이기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법무관이 모든 자유민을 포럼에 집결시켜서 병사들의 폭력을 피하도록 조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전쟁에서 인간의 탐욕과 또 무질서가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뭐 보편적인 그러한 상황이겠죠. 자, 이어서 전쟁 중에 벌어진 악행, 특히 상대를 기만하는 전술로 전투를 이긴 사례가 나열이 됩니다. 스파르타의 그 클레오메네스에 관해서는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클레오메네스 편을 참고할 수 있는데 클레오메네스가 신들에 의해서 교활한 배신의 복수를 당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그 스파르타를 이제 클레오메네스가 16년 동안 다스렸는데 결국은 이제 계략에 빠져서 자결하게 되는데 이 사실을 일컫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클레오메네스의 아르고스 공격과 로마인들의 카실리눔 시 점령에서 보듯이 역사적으로 정의롭다고 평가받는 지휘관들 역시 협상을 핑계 삼아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전술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런 기만 전술은 전쟁에 포함되는 이성 자체를 훼손하는 합리적인 특권의 일단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몽테뉴의 이 표현이 흥미롭죠? 전쟁의 목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최종적인 승리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의 목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최종적인 승리. 고대의 어떤 위대한 그 알렉산더 대왕 같이 위대한 영웅들이 벌이는 전쟁과는 좀 다르게 몽테뉴가 볼 때 이제 당시의 전쟁은 무조건 이기면 된다라는 식의 그러한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아마도 그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쟁은 그렇게 최종적인 승리만을 추구하는 뭔가 그 가운데서 자기의 용감성을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덕성을 드러내고 이런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전쟁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전쟁이라고 이해했을 때의 그러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몽테뉴가 볼 때는 이러한 최종적인 승리만을 요구하는 전쟁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만약에 방책이 있다면 그것이 기만술이든 아니든지 간에 목표에 부합한다라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거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전쟁은 일반적으로 인간 이성의 통제를 넘어서는 특권을 요구하죠. 다시 말해서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도덕적으로 살았어도 전쟁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비도덕적으로 살아도 상관이 없어. 이건 전쟁의 특권이야.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만술 같이 동의하기 어려운 술책도 정당화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몽테뉴는 이성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철학자라면 기만적인 전쟁에 동의하기 어려워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수제자이자 철학자인 크세노폰이 키루스를 존경하며 높이 칭찬한 일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자, 이어서 협상을 계략으로 사용한 사례가 4가지가 나열이 됩니다. 처음 2개는 아군이 협상을 이용한 경우로 도비니 경의 카푸아시 공략, 그 다음에 이부와 기지 전투 이런 것들이 들었고요. 이어지는 사례는 반대로 아군이 당한 경우죠. 제노아와 리니앙 바루아의 함락. 여기서는 아군이 계략으로 이제 당한 바로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몽테뉴는 사례를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의 이러한 파렴치한 계략이 이익과 손해를 따지다 보면 어느 쪽도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다는 의도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세이를 통해서 몽테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철학자 크리시푸스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러했듯이 정정당당한 승리를 얻는 전쟁을 해야 한다가 몽테뉴가 하고 싶은 말일까요? 아니면 이성을 훼손하게 만드는 전쟁 자체를 피해야 하겠지만 불가피하다면 정당한 승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이거는 몽테뉴의 에세이에서 전쟁을 다루는 다른 글들을 조금씩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시겠다시피 몽테뉴는 어떤 거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펴는 것보다는 여러 갈래의 해석을 제시하면서 여지를 남기는 식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어느 쪽이 확실하게 몽테뉴의 생각이다 아니면 여기에 제시한 것 말고 또 다른 어떤 몽테뉴의 생각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이 에세이에서 제가 선택한 문장은 이겁니다. 키케로의 말이죠. 누구도 타인의 어리석음을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원어로는 Que personne ne doit chercher à faire son profit de l'ignorance d'autrui. 자, 이상으로 제 6장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